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제레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제레미 수학 정적분의 성질하고 왈리스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리스 공식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 하에서 삼각함수 적분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한 도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적분의 성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봐볼게요. 지금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0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적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라는 지점이고 x값이 c라는 지점까지 얘가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b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요 면적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요 b도 c도 둘 다 a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밑변의 길이가 0인 거죠. 밑변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존재할 수가 없어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정적분을 할 때 아래끝하고 밑끝이 같으면 가운데 있는 함수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정적분 값은 무조건 0이 된다. 그 이유는 밑변의 길이가 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1번하고 조건은 좀 다르죠. fx dx를 계산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 끝이 b부터 a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한 거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을 한 것하고 면적은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A가 B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하고 B에서 A로 가는 거하고 길이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요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건데 fx dx를요. 여기서 보시면 A부터 최종 목적지는 B인데 C라는 어떤 지점을 들러서 가는 거거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일한 예시인데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고요. 임의의 함수를 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A라고 해보고 이 지점이 B라고 해볼게요. 근데 C 지점이 중간까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는 요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C부터 B는 요 면적이 될 겁니다. 결국은 A부터 B까지 가는 면적 다 동일한 면적이 되겠죠. 근데 C가 요 가운데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는데 C가 여기 있다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C까지의 면적은 조금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부터 C까지 면적은 지금 방금 그린 하늘색 면적이 될 거고요. 다시 C부터 B에 해당하는 면적은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될 텐데 아까 2번에서 B에서 C로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큰 수로 적분하는 거랑 큰 수에서 작은 숫자로 적분하는 거,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됩니다.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색 부분에서 하얀색 부분을 뺀 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C라는 어떤 임의의 지점은 A, B 사이에 꼭 있을 필요는 없고 바깥에 있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경우는 C가 B보다 큰 상황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 C라고 하는 게 A보다 작은 곳에 있어도 동일하게 A부터 B까지 적분한 면적과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은 fx가 우함수일 경우입니다.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0에서 a까지 fx dx를 한 것의 2배가 된다.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y축을 제가 그릴게요. y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칭인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임의로 그린 함수고 모든 우함수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a고 요 지점이 a라고 하면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S1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요 면적은 S2라고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S1과 S2는 같습니다. 그래서 S1을 2배로 한 거나 S2를 2배로 한 그 면적이 지금 색칠된 전체 면적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fx dx를 2배 한 것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죠? 우함수의 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x 4승 짝수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그 코사인 x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만약 아래끝 윗끝이 동일하다 그러면 2배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은 4번에서 이제 우함수가 나와서 기함수가 나왔네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예를 들면 y는 x 3승 같은 홀수승이 있을 수 있겠고 삼각함수를 예를 들면 sin x라든지 아니면 탄젠트 x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했을 때 0이 나온다.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y는 x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0까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s1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0부터 a까지의 이 면적을 s2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s1 같은 경우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거고요. 대신 면적의 크기는 S1과 S2가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면적 크기는 동일하다. 근데 대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S1과 S2의 그 부호는 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S1과 S2가 서로 상쇄되어서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적분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항을 날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y값이 음수인 것들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접어서 올리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 0과 2를 이렇게 근으로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값이 0인 지점들이 0과 2가 되겠죠.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점선처럼 되겠죠. 점선처럼.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한 부분이 1부터 3이기 때문에 1부터 2까지는 요 면적일 거고 다시 2부터 3까지는 요 면적이겠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두 부분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접어 올린 부분은 0부터 2까지는 접어 올렸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구간은 1부터 3까지죠. 그래서 1부터 2 구간에 해당하는 거는 부호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냥 1부터 2를 하면 요 면적, 하늘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요 면적이 나오게 되고 그 면적은 부호가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준 절대값에서 이제 벗겨서 나왔고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값이 2가 되는 것은 뭐 간단한 얘기겠죠. 계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좀 재밌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꾸 튀는데 인테그랄 0부터 100까지 2x 요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가우스 x가 있습니다. 가우스 x 요걸 이제 두 덩어리로 쪼갤 수가 있죠. 2x하고 가우스 x를 쪼갰고요.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되기 때문에 0하고 100을 윗끝 아랫끝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0부터 100까지 이제 가우스 x를 잘 생각을 해보면 가우스 x라는 거는 x보다 작은 숫자 x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x보다 작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0.5다 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0.5가 이제 여기 있는데 우리 관심 범위는 0.5보다 작은 겁니다. 그 중에 뭘 보냐? 정수를 볼 거예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제 1은 이쪽에 있으니까 관심 대상이 아니고 0.5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는 이제 0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같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5.3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수직선상에 어딘가 5.3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작은 숫자 중에 1, 2, 3, 4, 5, 그 다음에 6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5가 이제 가우스 5.3의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4.2다. 그러면 똑같이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여기보다 작은 숫자 중에 큰 정수가 뭐냐면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4.2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1 단위로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0부터 100까지 가우스인데 0부터 1까지는 그러니까 1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부터 2까지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값이 1이 되겠죠. 이해가 지금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1은 포함을 하고 2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건 수직선 상에 여기가 이제 2가 있고 2는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1은 포함을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거 보면 2부터 3까지는 2가 되겠죠.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99, 100까지 가게 돼서 99dx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0부터 1까지 뭐 어차피 fx가 0이기 때문에 값은 0이 나올 거고요. 1은 적분하면은 x이기 때문에 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2인데 2도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2에 x에 2에 3. 2는 앞에 나오고 3 빼기 2. 그러면 똑같이 99, 100 빼기 9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아, 얘는 0입니다. 2에서 1을 빼면 1이고요. 3에서 2를 뺀 것도 1인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나오고 100에서 99를 빼도 1인데 99가 곱해져 있으니까 9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은 이쪽에 그대로 왔고요. 2분의 1 곱하기 99 곱하기 100을 요만큼을 요렇게 계산한다고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공식 중에 요런 게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일 경우 요 경우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가장 편안하겠지만 암기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사실 공식은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요런 수식이 되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가다 보면 98 더하기 99가 있겠죠. 요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값이고요. 요거를 거꾸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99 더하기 98 더하기 97 더하기 쭉쭉쭉쭉 가다가 2 더하기 1 이렇게 끝나겠네요. 근데 위아래를 쭉 한번 더해 보면요. 이놈을 더해도 100이고요. 이놈을 더해도 100이고요. 이놈을 더해도 100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쭉 더했을 때 이 100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99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이 99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걸 뒤집어서 더했기 때문에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2배의 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결론은 지금 K가 1부터 99인 걸 하고 있는 거고요. 99,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값인 100을 2로 나누면 요 계산이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요 계산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요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95,050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가우스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왈리스 공식이라는 건데 왈리스 공식은 특정 조건 하에서 삼각함수의 적분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어떤 공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써온 게 in이라고 써 있고요. 이 n에 해당하는 거는 요 삼각함수의 몇 승이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또 조건이 아래 끝은 0이고요. 위 끝은 2분의 파이예요.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왈리스 공식은 같이 써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n승 x dx 요 지금 자리에 사인이 들어갔는데 코사인의 x도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가능한데 요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n승의 d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지금 사인 한 개를 띄어서 여기다 곱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인의 n승인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떼어낸 이유는 뭐냐면요. 부분적분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부분적분 기억하고 계시죠? F하고 G하고 뭔가 곱해져 있는 꼴일 때 사실 공식은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분되어 있는 애를 적분하고 빼기 G는 그대로 왔으니까 그 다음은 G 프라임 dx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부분적분의 공식이었는데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게 F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F 프라임을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내비두고 그대로 있는 거 내비두고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거 이제 미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사인의 n-1승을 미분했으니까 n-1 아래로 내려오고 한 차수 빠지고 그 다음에 속미분 사인을 미분해서 이제 코사인 근데 원래 앞에 코사인이 있었으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놈은 계산하면 이제 0이 됩니다. 왜냐면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코사인이 0이 되고 0을 넣었을 때는 사인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적분을 해보면 n-1은 그대로 앞으로 붙고 0부터 2분의 파이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사인의 n-2승도 똑같고 코사인 제곱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얘가 바뀔 수 있는 근거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다. 이제 이건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x를 1 사인 제곱 x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n-1이 그대로 오고 아래 끝 위 끝 그대로 오고 요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변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분배한 거를 나눈 거예요. 사인의 n-2승하고 n-1에 다시 사인의 n승이 되는 거죠. 왜냐면 n-2승의 제곱이 다시 곱해졌으니까 n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놈은요. 요 앞에 있는 놈은 여기만 잘 보시면 i의 n-2하고 동일한 거죠. 우리가 i의 n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 n승이었는데 n-2가 지금 들어간 게 i의 n-2랑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 n승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in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이 결국은 어디서 출발했냐? 위에서 살짝 보면 in을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을 다시 써보면 네모치는 이 다음과 같고요. i의 n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i의 n이 나오면 n분의 n-1을 하고 여기는 두 개씩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i의 6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i의 6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6승입니다. 코사인의 6승도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i의 n을 n분의 n-1에 i의 n-2 n 쓰고 n-1 쓰고 두 개 빼면 되는구나. n이 지금 6인 상황이기 때문에
6 쓰고 하나 빼서 5 쓰고 여기다가 i의 4를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i의 4는 다시 4분의 3의 i2가 되고요. i2는 다시 2분의 1의 i0가 됩니다. 근데 i0는 잘 생각해 보시면 i0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0승의 dx죠. 무언가의 0승은 1과 같기 때문에 1dx가 되는 거고 요걸 풀어보면 x 0부터 2분의 파이 그러면 결론은 남는 건 2분의 파이만 남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우린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i0는 2분의 파이구나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요 놈까지 계산을 해주고 나면 요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i의 6이다. 그러면 6, 5, 4, 3, 2, 1, 2분의 파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i의 n이다. 그러면 n, n-1, n-2, n-3 쭉쭉쭉 가다가 2분의 파이 딱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뭔가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요거 잘 보셔야 되죠. 윗끝이 2분의 파이가 아니고 파입니다. 근데 지금 코사인의 6승, 짝수승이 왔네요.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y는 코사인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거를 6승을 하게 되면 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갔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보면 0부터 파이까지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요 면적이 s라고 하면 요 면적도 s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꾼 거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놓고 2배를 앞에 해주고 코사인 6승은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i의 6이 나오면 6, 5, 4, 3, 2, 1,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고 앞에 2만 곱한 겁니다. 그래서 왈리스 공식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는 어떤 계산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조금 빠르게 볼게요. 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4승의 dx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인 x를 1 코사인 x로 변경했고요. 그러면 요렇게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사인 4승과 코사인 6승으로 딱 나뉩니다. 그럼 엄청 쉽죠? 여긴 4승, 6승. 오케이. 4, 3, 2, 1, 2분의 파이. 6, 5, 4, 3, 2, 1, 2분의 파이.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왈리스 공식에 in이 들어가면 n에 n-1 곱하기 n-2, n-3 곱하기 쭉쭉쭉쭉쭉 가다가 2분의 1이 무조건 마지막에 등장하고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15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